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월요일 날 내일 모레 미국의 국회 특별 대표단으로 가서 트럼프 만나시는 거예요? 대행도 안 만난다는데 뭐 만나시겠습니까마는 예. 아무튼 중요한 시기에 국회 사절단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하원 의장인가하고는 일정이 잡히셨다면서요? 뭐 하원 의장은 만나게 되겠죠. 예. 상원, 하원. 예. 예.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해서 트럼프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 지금 오늘 일본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를 만나죠. 참 그러니까 윤석열 쿠데타가 윤석열의 난이 얼마나 국익에 해가 됐는지를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한 50m 달린 뒤에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새 대통령 나오면.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두 개의 기관이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국회인데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미국 대표단은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활동을 좀 준비하고 계시죠? 우선 여야 초당적 구성으로 여야 대표단이 국민의힘의 이제 조경태 의원이 공동 단장이고 저랑 5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들이기에 한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뭐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참 미국 사람들도 쇼크를 받았죠.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쿠데타라니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의 법 절차와 헌정 질서를 차근차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의 국회 사절단의 방문이니까 어떤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든 날리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뭐 그때도 다 국민들이 귀를 다 의심하고 그랬는데 뭐 명명백백하게 들리는 말을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정확하게 지록위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거 말이지. 근데 이제 말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살아남는 거고 사슴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다 이제 잘라내는 거지요. 딱 그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신뢰인데 정권 등장하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결국 계엄의 씨앗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헌재에 가서 또 이러고 거짓말하고 있던데 또 어제는 또 산자부에서 동해유전 가능성 없다고 또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거짓말로. 참 우리 한국 관료가 유능하기도 하지만 참 뭐 영특하기도 합니다. 손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일단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다 하고 지금 가는 거죠. 그거 안 잘라놓으면 나중에 윤석열 관두고 또 뭐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이러면 산자부 사람들 줄줄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잘라놓은 거죠. 50년 전에 박정희 정권이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 나온다고 아주 희대의 거짓말. 그것도 사기죠. 국민적 사기인데. 지난 6월 달에 이제 작년 6월에 윤석열 그 당시엔 대통령입니다. 느닷없이 이제 뭐 석유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안 믿죠. 이미 우리 세계적인 수준의 안목과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뭐 별 효과도 못 봤죠. 그때 그걸로 뭐 삼성전자의 시가 5배, 뭐 2천조 원어치의 석유가 나온다는 매장돼 있다는 등 이런 거짓말로 현혹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6월 달이요. 사실은 1차 계엄 시도를 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가요? 3번인데요. 6월, 10월, 그다음에 11월 말, 12월 3일 이렇게 해서 3차례 시도인데 그때가 이제 헌법 77조 전시사변 전시사변이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단을 집중적으로 수십 회 날려 보냅니다. 과거에 1년 날려 보낼 걸 6월 달에 다 날려 보내요. 그리고 이제 대북 확성기를 틀게 되죠.
그리고 포사격 훈련을 하고 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때 미 8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나서서 뜯어 말렸어요. 확성기 자제하라.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인 메시지를 냈고 국무부도 성명을 냈고 미국 정부가 그때 역할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에 막 그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해서 민주당 의원단을 꾸려서 워싱턴에 갔습니다. 저랑 김병주 의원, 위성락 그렇죠. 의원 등 해서 민주당만 가셨죠.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브레인인 이한주 원장 이렇게 대표단이 가서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조야에 전하고 왔는데요. 그때가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전 작업으로 석유 나온다. 라는 것을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좋은 쪽 분위기도 잡고 나쁜 쪽 분위기도 잡고. 네, 그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번 그 12월 3일 날 계엄 나고 나서 정치권 인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게 거대한 음모가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12월 3일 5천만 명이 목격한 그 내란 사태, TV로 본. 네?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 예. 그 A4 용지에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명령서죠. 예.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전두환 여도 이른바 그 국보의 윤석열 유신 체제를 기획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의 전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드러날까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통령 안보실 그리고 국정원, 김건희 여사 등등에 대해서 그 관련성을 캐야 합니다. 검찰은 아직도 믿을 수 없고. 그렇죠. 공수처는 검찰은 약하고. 있는 것만 그 윤석열 공소장만 보더라도 그런 그 흔적이 역력히 읽혀집니다. 검찰도 뭐 이번에 그 12월 3일 계엄 쿠데타에 동원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호실 누구를 뭐 자꾸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이거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떻게 보면 공매를 좀 맡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 대선 국면인데 저쪽은 후보가 안 보이고 이쪽은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후보가 있으니까 이제 이 양반한테 막 매를 막 때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재명 대표 요새 보시면? 지난 2년 반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숨 쉴 만하죠. 그런가 그나마? 그 동안에는 뭐 그냥 뭐 정권이 이 살기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정적 죽이기를 2년 내 한 게 그거 아닙니까? 2년 반 내.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게 참 큰 자산이고 다행이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 가슴 속에 왜 이재명이냐? 지난 선거 때 1620만 명이 이재명을 찍었어요. 그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권자부터 시작해서 뭐 저 이번 총선 승리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좀 보셨어요? 뭐 가끔 뭐 당에 있으니까. 예. 뭐 좀 따로 조언해 주신 거나 뭐 좀 이 포인트 찝어 주신 거 없으십니까? 공개해도 되는 거. 그때 뭐 현안 뭐 AI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AI 특위 위원장을 좀 맡으셔. 그래서 본인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하다가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AI 전쟁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국가가 도태한다. 그러니 이 의제를 민주당 의제로 갖고 가자. 제일 좋은 거는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거다. 근데 좋습니다 했는데 참모들이 반대했는지 그냥 TF로 만들어서 정동영이가 단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단장인데 그때 맡았어야 이번에 딥시 그때 탁 기자회견 한 방 때리는 건데 말을 안 들으셨네요.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여론조사는 좀 요새 어떻게 보세요?
그 여론조사 설 가지고 전과 이제 설 중, 설 후가 좀 다른데.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예. 시대 정신. 시대 정신. 지금 이 시대의 민심의 밑바닥에서 뭐가 흐르고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 12월 3일의 그 충격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렇죠. 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결국 뭐 이제 대선에서 갈라지는 것은 계엄, 계엄 찬성이냐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예. 하는 것 이상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좀 그 전과는 다른 정치, 전과는 다른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뭐 외교안보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을 좌장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좀 있지만 또 경제도 있고 특히 정치에 있어서 뭐 좀 대연합, 그러니까 전보다 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좀 더 품는 정치를 해야 된다. 내란 세력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림은 별로 없고 며칠 전에 박지원 그 실장이 여기 나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아 뭐 그런 얘기는 뭐 탄핵 끝나고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던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많이 깎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도 느끼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이제 저 분열돼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 그것이 이제 통합이죠. 근데 정치부터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제도가 대통령 제도 그렇고 저 소선거 구제도 그렇고 승자 독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0.7%만 이겨도 권력을 100% 독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정치 역사에서는 유일하죠. DJP 연합이 연합정부였잖아요. 그걸로 해서 사실 IMF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6.15 남북 정상회담도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그게 그렇게 연결이 거예요.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내부 민주당- 연합을 해서 외부와도 그 예.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열어야 합니다. 개방형 그리고 통합형 정부여야 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1,700만 개의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아주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다수 연합.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62명의 당시 한나라당, 예, 졌죠. 38명의 국민의당, 100명이 있었거든요. 여기와 함께 탄핵 연합을, 개혁 연합을, 통합 정부를 만들었더라면 헌법도 바꾸고 또 선거 제도도 바꾸고 뭐 교육 개혁도 하고 연금 개혁도 하고 사회 개혁도 하고 자리 좀 얼마나 나눠서. 할 것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독식 정부를 하다 보니까 예. 좁아져 가지고 결국은 그 결론은 뭐냐? 재앙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으로 아니 촛불 혁명이라고 했던 그 탄생한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이 뒤집어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 정신,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와요. 그 지난번에 이부영 그 이사장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을 제외한 대연합을 얘기했고 엊그제 조국혁신당 그 김선민 권한대행 뭐 여기 방송 보니까 내란 종식 원탁회의, 내란 종식에 참여하는 정파끼리의 원탁회의를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 대표가 좀 궁리를 하고 계신가요?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열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시민사회와의 또 저 대외협력단 단장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AI, 감투가 여러 개인데 미국 시민사회 외환죄 조사단장이고 뭐 그런데 뭐 시민사회에서 여러 불만의 소리 뭐 우클릭이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늘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반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뭐 정치 분야 좀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예, 다음 주부터의 미국 일정 워싱턴에 가면 많이 가보셨잖아요. 예, 자주 갔죠. 특히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충격이 컸잖아요.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8년 전입니다. 트럼프가 느닷없이 등장해서 당시 정세균 의장이었는데 국회에 사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그때 여야 의원단 그래서 워싱턴에 해마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연장에서
지금 이제 한미 의원 연맹이 없습니다. 한일 있고 한중 있고 다 있는데 한미는 왜냐하면 미국에 그런 외국과의 의원 연맹이 없어요. 미국에. 그런데 6나라만 있습니다. 멕시코가 있고 카나다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중국, 러시아가 있고 영국이 있고 6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 때인가요? 그 미국 그 의장하고 합의를 해서 한미 의원 연맹을 만들기로 해서 22대 국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미 의원 연맹 제가 공동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직함이 한 10개 되세요? 저 국힘은 조경태 의원이 공동 그러니까 단장이고 한미 의원 연맹을 만들기 위한 지금 저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예. 이제 총회를 이제 곧 합니다. 하면은 만들어지고 미국의 이제 의원 연맹이 만들어지면 이제 정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역시 미국은 외교정책, 외교안보에 관해서는 의회 입김이 중요합니다. 의회 영향력이 커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사람이 지금 하원 동아태 위원장이 영킴이라고 한국계예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공화당이죠. 인사입니다만 공화당. 지난번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뭐 소통하면 뭐 여러 가지 균형적인 사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의원 연맹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만드셔야 되는 게 올해 과제네요. 예. 아이고. 자관 워싱턴 요새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뒷배가 있어야 가서 협상도 잘하는데 이번 어려움이 계엄 해제 결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1시인데 그 정작 그 해제가 되기까지 한 4시 반까지 3시간 반 3시간 있었어요. 그 사이에 미국이 움직인 겁니까? 이 반응을 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 문장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laws and regulations, 법과 규칙은 in a particular state, 어떤 나라의 법과 규칙은 should be observed,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이게 딱 백악관의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법과 규칙이라는 건 한국의 국회가 해제를 결의한 것은 준수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잠깐 나왔지만 우리 정동영 의원님 회화 이렇게 발음 들어보면 미국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그렇진 않고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사활적으로 한미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지정학으로 봐서 한미 동맹을 뭐 튼튼하게 하는 건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것은 뭐 우리의 국익이고 뭐 사활적 관건이죠. 아무래도 뭔가 큰 일을 하러 가시는 분 같습니다. 잘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예. 또 다녀오셔가지고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메디치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제가 그동안 한 달 이걸 까먹었습니다. 하도 전국이 저 계엄령 이후로 시끄러워가지고. 메디치 화이팅. 그다음에 김현종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팩트보다 트렌드